현재 부동산 상승론을 이야기하는 많은 유튜버들이 하나둘 채널을 문 닫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부의 개입이 아니냐며 우려스러워 하시는데, 저는 정부의 외압이 있다고 믿지도 않지만 설령 제 채널까지 그 강압적인 힘이 미친다 해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니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계속된 응원을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일는 준수입니다. 여러분들, 갭 투자가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내가 들어가서 살지 않고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만큼 지불하고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갭 투자입니다. 많은 하락론자 분들께서는 갭 투자에 대해 혐오감을 표출하시면서 갭 투자가 아닌 갭 투기라 이렇게 자극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같이 대한민국이 투기판으로 벌어진 모든 원흉이 갭 투자라 가리키면서 전세를 없애자는 말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요 억제 정책만 펼치고 있었던 정부에서 갑자기 이 같은 갭 투자를 장려하기 시작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갭 투자 장려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임대차 3법 통과, 그 이후 가을 이사철이 되면서 대한민국 전세 시장이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계절 특성상 이사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세가가 소폭 오르는 것은 그동안 수요자 입장에서 충분히 감내를 해왔었는데, 지금은 전세 매물이 거의 없고 보증금에 월세를 내는 반전세 매물이 태반이기 때문에 특히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찌 해야 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같은 전세 대란의 시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이라 생각합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 기존 전세 기간인 2년에서 추가로 2년을 보장받으며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안정된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은 세입자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제가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제 주위 지인들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덕택에 당분간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냐 라고 말을 하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4년의 거주기간이 끝나기가 너무나 두렵다는 겁니다. 전세가 폭등은 불보듯 뻔하고, 아니 이미 시작을 했고, 계약갱신 청구를 위해 집주인과 얼굴 붉힐 것은 물론이고 어디로 이사 가야 할지 지금 와서 매매를 하고 싶더라도 국가에서 주담대 대출까지 확실히 조인터라 집 알아보는 것을 포기한 지 오래라고 합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의 역대급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또한 양극화는 사회적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임대차 3법으로 발현된 사회적 갈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부가 10년간 맞벌이를 하며 어렵게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전세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전세 세입자가 있는 집을 구매하게 되었고, 임대차 3법 통과로 인해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게 되었다고 들었지만은 매수인이 들어간다고 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매수한 집으로 이사 들어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 만료를 앞둔 세입자가 매도 계약 이후 매도인에게 나는 이사를 나갈 수 없다 라고 하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들은 매수인은 내가 거절하면 되지 라고 생각은 했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당사자는 현재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등기를 치지 않은 당사자인 본인은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매수인은 전셋집을 빼서 대출과 함께 잔금을 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잔금 계획이 틀어져 버려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차선으로 전세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이미 주위 전세가가 폭등해버린 터라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9월 11일 국토교통위에서 국토부 장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김은혜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들며 장관께 질의를 했습니다. 장관과 국회의원이 한 말을 요약하자면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소유자가 아닌 매수인의 자격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 둘째,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기 전에 집을 등기까지 쳐야지만 매수인이 실거주를 할 수 있다. 셋째, 추가 입법 계획은 없으며 이 같은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조정위원회로 가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요약해 드렸는데, 정부에서 집 사려면 갭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장려하고 있다는 느낌 받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 실거주를 위해 전세 낀 집을 매수하려면 미리 세입자로부터 계약갱신 청구권 포기 서면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입자의 입장과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상대적인 약자인 세입자들은 얼마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국가에서 나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었지만은 집주인이 집을 판다며 나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포기하라는 서면 작성을 강요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물론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 포기를 거부할 수 있고 계속 살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정말 집을 팔아야 한다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거주하려는 시도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이 같은 법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이사비 또는 금융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세입자는 받지 않아도 될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한 세입자가 집을 매수하려고 나서면서 수요가 증가하자 집값이 폭등. 이처럼 국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을 하게 되면 시장은 왜곡되고 선의의 피해자는 이중삼중으로 생겨나게 되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장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표심을 위해 부동산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모두 그랬으니까요. 부동산으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서민들의 재산을 강탈해가는 쪽박 차기 쉬운 주식 투자는 왜 전혀 막지 않는 것인지, 돈만 있으면 공모주 청약으로 따따상에 있는 자들만 너무나 돈을 쉽게 버는데 이건 왜 막지 않는 것인지, 일개 게임 회사 직원들이 스톡옵션으로 수억씩 벌고 SK 바이오팜 직원들은 잭팟을 터뜨리며 줄줄이 퇴사를 하고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장관께 여쭙니다. 내 집 가지고 정치하는 게 정말 아닌가요?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